외인 엿새째 코스피 팔자, 셀코리아 계속될까? 자, 외국인들이 그래도 연초에 상당히 많이 사주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것 같은데 기관이 빈자리를 외국인이 다 채워줬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요즘 들어가지고 슬슬 우리나라를 조금씩 많이는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팔고 있습니다. 권정호 파트너가 볼 때 이 셀코리아는 계속될지 아니면 뭐 멈출 때도 좀 가까이 온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일단 뭐 셀코리아는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어쨌든 왜 외국인들이 팔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부분은 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부터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이 전체 수치를 보니까 한 1조 4천억 정도. 그럼 앞으로 뭐 많아봐야 한 1조 원 정도 남지 않나.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팔가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악재 부분도 있고 사항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그 MSCI 반기 그죠? 레버리싱 요 부분 자체가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작년부터 흘러나왔지만은 이제 중국 A 시장 쪽에 지분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신흥국가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 이제 주가 자체 부분에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로 주가 크게 하락할 것인가 했을 때는 저는 약간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수적으로도 물론 지난해에 이제 2,000포인트를 살짝 깨기는 했으나 최근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난해 선반영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뭐 저는 이번 주 정도가 고비가 아니겠나, 아니 다음 주 정도가 그죠 고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 외국인이 이 셀코리아라는 걸 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는 좀 우리도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뭐 낙폭이 좀 생기면 너무 세서 김우신 파트너한테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셀코리아 못 버티겠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뭐 고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지금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구간일까요? 네, 저도 뭐 셀코리아가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도세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권정원 파트너님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MSCI 지수 조정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환율이에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율이 1170원까지 갔을 때만 해도 외국인들 주식 거의 안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170원대에서 이제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1170원 위에 올라가고 나서 지금은 1190원대에 진입을 해서 곧 1200원대가 보인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약간의 환율과 관련된 한차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사실 매도가 시작된 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1조 5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라인이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 매수 금액을 연결한 순매수 추이고요. 검정색 라인이 코스피 지수의 라인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 지수에 밀접하게 영향이 지금 미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가 지금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피가 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연 어디서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과거의 자료들을 한번 최근 1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5천억 넘게 파는 날이 나오면 일단은 그 뒤부터는 매도 규모가 줄어들더라라는 것을 염두를 해본다면 오늘 거의 4천억, 5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내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해 뜨기 전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뭐 쭉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5천억 정도를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그래요. 오늘 좀 많이 팔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박찬홍 파트너.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일단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찬홍 파트너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매도세는 이어진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런 쪽입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은 저는 뭐 6월 28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이 그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이 만나면서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과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 무역 협상은 연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노이즈가 또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이탈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뭐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MSCI EM 지수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따라 또 환율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이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혹시 이란과의 전쟁을 한다면, 즉 이란하고 그냥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4강이 함께 또 전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또 그 환율도 또 이 이머징 마켓 쪽의 환율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아시다시피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높아집니다. 퍼가 높아지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평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 소비가 또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수가 부진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부분은 지금과 같이 막 4천억, 5천억씩 팔지는 않겠지만은 점차적으로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나라의 주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씩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그 대신 반등을 하지만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반등 시 반드시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